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Classifier Free Diffusion Guidance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과 Classifier Free Guidance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와 결론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lassifier Free Guidance라는 논문은 현재 이제 1592회 정도 인용이 되었었고, 해당 논문은 이제 유립스에서 2021년 워크샵에서 쇼페이퍼 버전이 발표된 이후에 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디 게재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의 저자분들 두 분 다 이제 구글 리서치와 구글 리서치 쪽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오버뷰로 전체적인 내용을 훑고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디퓨전 모델에서 특정 클래스에 대한 샘플링에 대한 연구라고 샘플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다뤘던 내용들처럼 디퓨전 모델이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이미지나 이런 매니폴드를 잘 생성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연구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 클래스에 대한 샘플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겐에서는 이거를 이제 잘 구현을 한 게 이제 로우 템퍼러처 샘플링이나 트렁케이션 같은 방법들로 이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서 이제 성공적인 결과라고 하면은 이제 샘플의 퀄리티랑 이제 다이버시티의 트레이드 오프를 잘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해당 방법들을 디퓨전에다가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잘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제 디퓨전 모델 비츠캔 온 이미지 신테시스라는 해당 논문에서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특정 클래스로 샘플링을 유도할 수 있는, 즉 가이디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였고, 이를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로 뭐 이제 특정 클래스로 유도한다는 말이 여기 이제 보이는 그림처럼 이제 디퓨전의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특정 가운데 이제 노이즈를 걷어내고 있는 중인 이미지 하나를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 클래시파이어가 만약에 고양이를 생성하고 싶은데 만약에 고양이가 아닌 뭐 강아지 이미지였다면은 그레디언트가 좀 크게 잡혔을 거고, 반대로 고양이였다면은 그레디언트가 좀 작게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를 이제 스코어 펑션에다가 넣어주는 방식으로 제안을 한 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한계점을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디퓨전 모델의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노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를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지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낀 이미지로 추가적인 학습이 된 그런 클래시파이어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이 조금 애매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 이제 가이디드를 위해서 클래시파이어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스코어에 반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이버시티랑 그리고 샘플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이런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 매트릭인 FID랑 인셉션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모델의 학습 과정에 이런 클래시파이어 그레디언트를 이제 스코어로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당 지표에서 좀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드버서리 어택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없는
없이 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제안을 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랑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함께 학습을 한 다음에 스코어를 단순히 믹싱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FID와 인셉션 스코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FID랑 인셉션 스코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FID 같은 경우에는 인셉션 모델, 여기서는 이미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에서 얻은 피처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해당 이제 거리를 측정할 때는 평균이랑 공분산으로 이제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FID 값이 작을수록 이미지의 분포를 잘 설명하고 그렇게 높은 성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인셉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버시티랑 클래리파이어를 측정을 하는데 이를 이제 곱해서 표현한 지표입니다. 즉 인셉션 스코어 값이 높을수록 다양한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셉션 스코어는 높은 성능일 때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구현하는 게 간단한데 해당 알고리즘처럼 원래 이제 여기 입실론 세타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에 대한 텀을 xt가 기본되었을 때 y 값에 대한 probability의 로그를 취한 뒤 요 그레디언트를 취한 값을 단순히 이제 빼주는 방식으로 요 부분 노란색 부분만 수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방식이 결국 이제 좀 그래피컬하게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볼 수가 있고, 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했던 이해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먼저 이제 스코어 베이스드 그레디언트 모델 SD 관련 논문에서 이제 우리는 특정 요 디퓨전 프로세스의 리버스 프로세스를 단순히 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잘 정의한 뒤에 요거를 솔버로 풀어가는 과정으로 모델링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정의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요 스코어 펑션을 잘 정의를 해서 이제 대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특정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니까, 클래스에 대한 컨디셔널이 존재할 때니까 단순 그냥 x가 아니라 y 기분 x 형태로 다음과 같이 스코어 펑션을 변경해줘서 삽입을 하고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은 이제 얻을 수가 이제 디퓨전 모델링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요 변경된 y 기분 xt를 이제 잘 살펴보면은 먼저 베이즈 룰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미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아래와 두 번째 줄과 같은 수식으로 이제 전개가 가능합니다.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요 그레디언트 값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x에 대한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y에 대한 함수인 요 마지막 텀은 이제 컨스턴트로 이제 0으로 날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스코어 펑션은 이제 아래 같은 두 개의 텀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요 식들이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수식인데, 결국에는 여기 앞에 있는 로그 p 세타 xt 텀이 다음과 같이 스코어 펑션으로 우리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초록색 텀이 같은 걸로 이렇게 삽입을 다 시키면은 삽입을 시키고, 그리고 수식을 단순히 정리하면은 아래에 보이는 빨간색 박스친 요 식과 같이 왜 스코어 펑션에 이렇게 단순히 그레디언트를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입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간단하게 원래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가 클래시파이어랑 디퓨전 모델의 이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은 이것을 이제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랑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로 구성을 했다 하는 걸로 변경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그래피컬하게 보면은 이제 왼쪽과 같은 형태였던 거를 단순히 해당 프로세스에서 디퓨전 모델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디퓨전 모델은 컨디셔널로 여기 C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언컨디셔널로 C가 없는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리즘으로 보면은 먼저 이제 디퓨전 모델을 두 개를 이제 조인트리 러닝을 하는데 사실 조인트리 러닝 하는 거는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두 개를 딱 따로따로 학습을 해도 되지만 두 개를 같이 학습을 해도 되고 논문에서는 두 개를 더 같이 학습하는 방식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은 조인트리 러닝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리 러닝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기본적으로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되 사전에 정의된 요 P 언컨의 확률에 의해서 컨디션 이 라벨 부분에 언컨디셔널로 학습을 하고 싶다면은 요 널값을 그냥 널값 토큰을 라벨로 부여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로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 P 언컨이라는 요 확률이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요 확률에 따라서 디퓨전 모델과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과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동시에 하나의 디퓨전 모델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샘플링 스텝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의 디퓨전 모델로서 노이즈 값을 추론을 하게 되고 해당 값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는 거를 최종적인 추정된 노이즈로 사용하는 것만이 이제 이전에 배웠던 다른 디퓨전 모델과 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순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성을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해를 해본 거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어, 해당 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식을 가로에 대해서 이제 분배 법칙으로 풀고 W 웨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제 오른쪽 식과 같이 됩니다. 요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과 컨디셔널에서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의 값을 뺀 거를 그냥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주는 이런 폼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해당 설명 같은, 이제 여기서 아래에 있는 이 수식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유튜브 쪽에서 제가 다른 이제 버클리 대학교 갔던데 거기서 이제 수업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제일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먼저 요 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머릿속에 킵을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식을 살펴보면은, 떤 샘플링에 대해서 엑스트라 텀으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랑 거기에 대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그냥 더해준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단순히 여기 플러스 W의 그레디언트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가능합니다. 근데 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대한 이 더한 값을 다시 베이지 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똑같이 y에 대한 텀은 사라지기 때문에 가운데 텀이 사라지고 클래시파이어 풀이라고 적어둔 요 네 번째 줄에 대한 수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W에 대해서 묶으면서 요 스코어 텀을 이제 노이즈 에스티메이션으로 이렇게 다 취환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회색과 같은 회색 형태의 식이 되는데 이 회색 형태의 식이 결국에는 여기 위에서 우리가 봤던 이 식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추정된 노이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어느 정도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서 설명하기에 이게 정말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결과값을 이제 베이지 룰로 단순히 수식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따라서 요 마지막에 나온 요 회색식은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고 있는 회색식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 대한 결과값인데 정작 우리가 여기 위에서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요 회색식 같은 경우에는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디퓨전 모델들만 이용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식이 만약에 일종의 옵티멀한 어떤 값이라면은 요 위에서 보이는 회색식 같은 경우에는 옵티멀하지는 않은 뭔가 추정하고 있는 단계의 식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아서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데 하지만 이제 실험적으로 진행을 해봤을 때 이게 충분히 잘 먹히더라 라는 게 전체적인 논문의 뉘앙스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클래시파이어 없이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었고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는 클래시파이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FID와 인셉션 스코어에 대해서 이제 앞서 설명했던 그레디언트 베이스 어드버서리 어택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할 필요가 없고 디퓨전 모델에서 단순히 코드를 조금만 수정을 해서 해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좀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실험적으로 했을 때 가능하더라라는 게 전체적인 논문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험을 살펴보면은 실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컨디션을 이미지넷으로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고 64 x 64 그리고 128 x 128을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멘트 세팅 같은 경우에 이제 인셉션 스코어랑 FID에서의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좀 스탠다드 세팅으로 표현을 이제 처음에 제안한 게 빅게인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 논문의 전체적인 세팅을 따라간다고 하고 실험의 목적 자체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스팀으로 이제 인퍼런스를 했을 때도 FID와 인셉션 스코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잘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게 전체적인 실험의 목적입니다. 먼저 이제 조금 그래피컬하게 먼저 살펴보면은 요 해당 이제 피겨 1에서 이 왼쪽은 웨이트를 전혀 주지 않은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웨이트를 높여서 즉 가이던스를 많이 주었을 때의 그림인데 잘 보시면 이제 왼쪽에서는 조금 되게 다채롭게 그림도 나오고 하다가 오른쪽으로 할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가이던스가 강해질수록 이미지의 형태도 전체적으로 좀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강아지가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로 좀 다이버시티도 줄고 그림 자체도 좀 쨍하해지는 채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가이던스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가이던스가 많이 가해졌을 때의 결과값인데 웨이트를 조정함에 따라서 특정 클래스에서 고품질의 샘플링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이제 다이버시티를 이때 잃어버리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고 이제 웨이트가 높을수록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가 채도가 높아지는 그런 쨍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64 x 64의 결과에서 좀 수치적으로 이제 결과를 이제 나타낸 테이블과 그리고 이런 그래프인데 먼저 이제 가이던스가 적을수록 즉 웨이트 값이 스몰 웨이트일수록 이제 FID에서 이렇게 낮은 값을 보이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웨이트가 4로 갈수록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FID 스코어는 떨어지지만 인셉션 스코어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확인해서 트레이드 오프가 가능하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인셉션 스코어와 FID가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그 형성이 되는 걸로부터 트레이드 오프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의 학습 비율이 결국 요 P컨드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였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0.1이나 0.2를 사용했을 때는 unconditional diffusion 모델을 좀 잘 학습하지 않은 경우이고 0.5는 충분히 컨디셔널 모델과 동일한 수준으로 학습을 했을 때의 상황인데 성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학습 비율이 0.5일 때 0.12일 때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는 1.8, 1.8이 나오는데 0.5로 학습했을 때는 2.21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상대적으로 캐패시티가 낮은 작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더 가이던스가 잘 이루어졌던 이 사전에 논문의 결과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논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게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랑 클래시파이어가 같은 역할이지 않나? 둘 다 컨디션이 들어가니까. 라고 단순히 생각을 해서 이게 왜 반대로 해석을 하지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렸던 요 수식적인 이제 근거를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추가하는 요 텀으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거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래에서 보이는 볼 수 있는 요 unconditional diffusion 모델의 아웃풋의 텀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의 클래시파이어 역할과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 unconditional diffusion의 역할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논문에서 일맥상통하는 이런 해석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28 by 128 사이즈 이미지에서의 결과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가 적을수록 FID에서 좀 높은 성능을 보이고 가이던스가 커질수록 인셉션 스코어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서 트레이드오프가 여전히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결과 같은 경우에는 FID는 웨이트가 0.3일 때 그리고 인셉션 스코어는 4.0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비교 모델에서 ADM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처음 제안한 해당 논문에서의 제시된 모델인데 그것보다 T가 256 기준으로 더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T라고 하면은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타임 스텝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인데 첫 번째로 128인 경우에는 이제 디퓨전의 리버스 프로세스를 128 스텝의 그 노이즈를 추정하는 과정으로 이제 볼 수 있고 1024는 1024 스텝으로 디퓨전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5에서 결국에는 125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논문에서 설명하기에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제시한 요 ADMG 같은 경우에는 G 같은 경우에 128, 256으로 해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는 있었는데 요 표상에서 하지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한 번만 수행하는 반면에 지금 제시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두 개의 모델에서 사실상 두 번 진행을 하기 때문에 128 스텝이랑 256 스텝이랑 6스텝이랑 비교를 해야 하지 않냐라는 이제 논문에서의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굳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게 이미지 샘플링 되고 있는 이미지의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ADMG에서 256 스텝과 디퓨전 프리 가이던스에서의 256 스텝이 같은 256 스텝으로 이미지 관점에서는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나름 엄밀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어느 게 더 맞는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실험은 방금과 같이 이제 다 소개를 드렸고, 논문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정리를 드리면은, 클래시파이어 없이 결국에는 이제 가이던스를 수행하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고, 실험적으로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충분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드버서리 어택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충분히 가이던스가 되었음을 입증한 게 좀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고 이해를 했었고, 어, 이제 논문에서 클래시파이어를 추가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간소화는 되었는데, 정작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학습하는 게 디퓨전,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학습하는 것보다 좀 빠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정 자체는 단순한데 학습 시간은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